깜짝이야. 스포츠로 하겠습니다. 예, 요거 DPL. 이거 누르면은 DPL이 레벨 1, 2, 3가 있어요. 아, 이게 무슨 날짜라고 했죠? 듀카티 파워 런치. 아, 런치. 예. 놓는 속도에 따라서 튀어나가거든요. 예. 안 할 수도 있겠어요. 무거운데. 까치가. 아이, 자세가 참 거시기하구만. 아이고, 정신 차려보니 두카티 디아벨을 타고 있네요. 2,500? 아, 2,500? 3,600 정도 돼요. 예. 이 기통이겠네요. 네, 이 기통이에요. 보시면 아시나요, 여기? 딱. 아, 조금 관심이 있어서. 혹시 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전에 젊었을 때 좀 아, 다 125 빨간색 그 GD 125인가 그 혼다에서 나온 것들. 예.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타신. 그때 당시 바이크 타면 진짜 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겠어요. 너 차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비포장도 되게 많았죠. 안녕하십니까, 모토잡입니다. 오늘은 X 디아벨 S를 타고 나왔습니다. 드디어 비싼 녀석입니다. 커 보이죠?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착 깔아앉아 있다는 느낌. 제가 좋아하는 전구지 모양입니다. 물론 쿼터급에 비해서는 확실히 빵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고, 특히 뒤에서 보면은 리어가 240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디아벨 라인 중에 노멀 디아벨이 있고 X 디아벨이 있고 X 디아벨 S가 있습니다. S가 스페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슈퍼인가 여하튼 X 디아벨과 틀린 점이 일단 베젤 부분입니다. 라인 보이시죠 지금? 네, 이게 면 라이트라고 하는데 면으로 전체 발광을 하는 곳입니다. 전원을 넣을 때 이렇게 둥 이렇게 들어오는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심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시승할 때 직원분이 앉아서 전원을 온 해주면은 뭐 그냥 얘는 내 거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옆면을 보시면은 엔진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절삭면이 이렇게 고급지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럭셔리해 보이긴 합니다. 그 뒤로 보면은 또 요 차이가 있죠. 휠이 지금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기존의 모델은 그냥 일자입니다. 일자. 휠만 봐도 아, 얘가 X 디아벨 S구나 바로 분별이 가능합니다. 긴장되네 또. 이게 또 싼 녀석이 아니거든. 헐리 씨. 저번에 한번 백미러 뿌려 먹어가지고 뭔가 조심스럽습니다. 역시나 두카티 엔진답게 땡기면은 뭔가 거침없이 그 피스톤에 뭔가 저항이 없이 후루루루 시원하게 초올린다기보다 훑쳐버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아가겠네. 오케이, 날아가겠네. 디아벨. 마마미야. 그래도 친절한 편이에요. 저번에 탄 아구스타 브루타우의 1078 알란을 탈 때는 그러니까 나를 신경 안 쓰고 그냥 튀어나가려고만 하는 그런 미친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이 녀석은 여유가 있어요. 열이 올라왔다. 엉덩이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엔진에 열이 받았다는 뜻이겠죠. 엔진은 여기인데 왜 여기가 뜨거워?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따뜻하군요. 그렇구요. 라라라라라라라. 핸들은 선회할 때 핸들이 약간 여기서부터 무겁게 약간 뚝 떨어지는 성향을 보입니다. 왜냐면은 장르가 투어러기 때문에 프론트가 각이 좀 많이 누워 있어요. 할리처럼 약간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훅 떨어지는 성향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제는 진짜 당겨볼 거야. 차이점을 대충 알아봤고요. 앞면부터 디자인을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레이크는 더블 디스크의 포 캘리퍼겠죠. 하나, 둘, 셋, 넷. 포 캘리퍼 복동식입니다. 브레이킹을 해봤을 때 굉장히 잘 잡혔어요. 힘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설 수 있는 지점에 설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그냥 들 정도로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 위로 영롱한 자태에 도립식 포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뭔가 돋보인다 그런 점은 없는데 그냥 어우러지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맨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호떡 만들 때 누르는 판자, 예, 그걸로 꾹 눌러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버릴 수 없는 절대적인 상징, 요런 트러스트, 뭐 몰라, 아무튼 요거 X자, 요거 죄송합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그리고 여유 있는 퓨얼 탱크에 두카티 모양. 요게 단순하지만은 무시할 수 없는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이클 붙었는데 지금 유턴에 또 왔어. 개장하고 있습니다. 저 뭐가 붙었어 진짜. 유턴했어. 나 봤어. 불안하다. 뭐지?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아까 당겼을 때 추억을 떠올려 보면은 약간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팔로는 몸이 뒤로 젖혀지는 힘을 버텨야 되고, 동시에 발은 앞으로 뻗치고 있어야 됩니다. 발이 뒤로 밀리니까 기어를 넣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퀵 시프트가 달려 있는지 또 한번 해봐야겠네요. 와, 지붕 열렸어요. 안돼, 퀵시프터. 약간의 밴드 구간처럼 8,000에서는 이제 그냥 확 갑자기 뭔가 팍 튀어오른다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러니까 8,000에서 회전율이 아주 뭐 그냥 좀 더 빠른 속도로 그래프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300cc나 되는 L2인이라서 그 어마어마한 토크감, 할리와 같은 그런 감성과 동시에 미친 출력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할리처럼 이렇게 퉁퉁퉁퉁 쳐서 허리를 밀어주는 게 아니라, 얘는 그 치는 느낌을 회전 운동으로 확실히 바꿔서 나에게 전달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유수네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겁니다. 그래서 쭉 올리다가 7,000까지도 굉장히 부드럽게 출력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8,000에서 이제 본격적인 힘이 후닥탁 쏟아져 나옵니다. 벨트 구동 방식이네요. 배기어 구경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만큼 토크바를 좀 더 몸으로 받기 쉬운 설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트 방식, 왜 벨트 방식을 고집했을까요? 구동에서 손실이 제일 적은 녀석은 아무래도 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마구마구 달리기 위해서 태어난 녀석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도 살짝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엄청 큰 한 뼘이 넘네요. 그럼 막강한 리어 타이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달릴 때 리어 타이어 때문에 되게 간섭을 많이 받는 느낌이었어요. 왜 안 내려가죠? 뒷바퀴가 광폭이에요. 240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게 한 30도? 25도에서부터 더 꺾으려면은 약간 탄성이 생기네요. 약간 올라오려고 하는 탄성이 살짝 있습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엉덩이를 좀 빼야 되는, 그리고 머리를 좀 더 코너 안쪽으로 쑤셔 바꿔야 되는 그런 제스처를 해야 됩니다. 클러치도 굉장히 계속 잡으니까 또 무겁긴 하네. 빨리 가자. 사람 살려줘. 미안해. 팔이야. 이거 왜? 뭐야? 너 옆으로 간다고? 나도 갈래, 그럼. 나도 갈 수 있어. 와우. 방심하면 안 됩니다. CC가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은 그냥 핸들 놓쳐. 방금 그럴 뻔했거든. 사람 살려. 그러니까 이 두카티 엔진의 매력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고출력 엔진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초반에는 뭐 궁두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바이크든 똑같습니다. 이렇게 달리고 있다가 정말 이런 코너에서 세세한 그 RPM 반응을
조절을 해야 될 때, RPM 반응 조절을 해야 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거 봐요. 즉각즉각. 이 녀석은 확실히 코너 타는 녀석은 아닙니다. 약간 일어서려는 반동이 있어요. 확실히 있습니다. 이거는 광폭 타이어의 문제 같습니다. 광폭 타이어가 그러니까 한 180 정도, 190 정도, 200까지만 떨어져도 확실히 더 잘 누워줄 것 같아요. 예, 와인딩을 이렇게 요리조리 해봤는데 내가 리어 타이어의 그 굴곡대로 굴곡 한계치만큼만 와인딩을 하고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딱 들게끔 하고 있습니다. 뒷타이어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전류는 거의 뭔가 무게도 안 느껴질 정도로 되게 가볍습니다, 와인딩 할 때요. 그래서 타이어가 좀 더 좁고 각이 많이 확보가 되면은 또 마음대로 누워줄 수 있는 녀석 같습니다. 결국 뭐다? 뒷바퀴는 여기까지 사용했는데 앞바퀴는 훨씬 더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죠. 예, 이만큼 덜 쓰는 거야. 자, 이제 자세 봐야죠. 자세. 까치발 전혀 없고요. 그냥 이렇게 되게 편하게 발이 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고 팔은 앉은 상태에서 여기 90도입니다. 90도에서 약간 배에 힘을 주고 등을 굳게 하면은 딱 잡힙니다. 편해 보이시나요? 근데 이 자세가 전경 자세를 하면서 이렇게 후다다닥 달려나가는 이 저항을 받는 맛이 있어요, 확실히. 그런데 투어러잖아요. 편안하게 크루징 하기에는 허리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게 팔이 뻗어지는데 이렇게 일자가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분 타면은 허리에 힘이 빠지거든요. 늙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고 이게 손목이 조금씩 저려옵니다. 그냥 정리를 해볼게요. 이 녀석은 좀 고동감이 좀 살아있는 두카티의 모습을 하고 있겠구나,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스펙을 확인한 뒤에는 조금 의아했어요. 150마력의 회전을, RPM 회전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녀석이 1300cc잖아요 800cc급이 아닙니다. 보어가 크고 스트로크가 조금 짧은 고성형 세팅이라도 CC발로 느낄 수 있는 고동감을 기대를 했었는데 조금 미미합니다. 되게 절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cc였으면은 고동감이 기본적으로 깔려서 나와요. 그러니까 제 R1100S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렇네, 그런 이유가 있네. 마력을 너무 많이 잡았어요. 제가 R1100S를 타고 있는데 그 녀석도 이 녀석의 헤드 세팅이랑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은 마력이 100마력이 안 돼요. 근데 이 녀석은 150마력까지 잡아놨습니다. 확실히 출력에 신경을 썼다는 거고, 그만큼 너무 안 느껴져. 할리를 타시다가 이런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디아벨을 경험해 보고 싶다,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말리고 싶습니다. 할리의 그런 엔진 특성이랑은 정반대입니다. 그럼 가격 면에서 보죠. 부가세 뭐 이렇게 포함하면은 그냥 4천이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돈이 있다, 사겠느냐?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뭔가 성능이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거나 그런 면을 뺀다면은 나머지는 다 디자인인데, 디자인 비용이 제가 봤을 땐 4천에 한 2천 정도 투자하는 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두카티 X 디아벨 S 타보았고요. 저에게 이런 고가의 바이크를 타게 해주셔서 조심스러운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토잡이었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재밌는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조금 심심한데? 이거 해볼까? 3이 제일 빡세다네. 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카티 파워 런치 아시스트 4 3 Break it off, break it off. I just wanna see you take it off. T-Swift, that shit, yeah, shake it off. Are we gonna take a trip? Take it off, oh yeah. 역시나 실패했습니다. Shit's